어린이 보호구역 통학로의 불법 주정차 이게 너무 어렵다는 이야기를 우리 방송에서 계속 듣고 있는데 통학로 안전지수라는 것을 교수님께서 직접 개발하신 것으로 압니다. 예. 어떤 이유 때문에 통학로 안전지수까지 개발을 하시게 된 건가요? 한번 우리 전국의 초등학교 한 6천 개 가까이 됩니다. 네. 과연 우리 초등학교가 100점 만점에 이 통학로 안전 점수를 환산한다면 몇 점이나 될까? 아찔아찔해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그거를 한번 저희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하고 네. 같이 개발을 했습니다. 아하. 그래서 이 100점 만점에 몇 점일까? 네. 그래서 이 평가 항목으로는 제가 이제 5가지를 잡았는데요. 우선 환경적 측면, 또 시설적인 측면, 네. 교육적인 측면, 아하. 제도 단속, 운영 관리 측면. 네. 이렇게 5개로 우선 나눴고요. 네. 저는 환경적 측면에서 본다면 우선 통학로의 형태가 어떠냐. 보통 한 일자는 도로를 하나도 안 건너는 겁니다. 그러네요. 도로를 안 건너면 그만큼 안전한 거죠. 네. 두 이자는 한 번 건너고 디귿자는 2번 건너고 미음자는 전부 다 건너는 겁니다. 그러면 그만큼 도로를 많이 건널수록 더 위험하겠죠. 네. 그다음에 또 이 학교가 주거 형태가 어떠냐. 주거 지역에 있냐, 아파트 지역에 있냐, 상가 지역에 있냐, 네. 주상복합 지역에 있냐. 이러면 또 위험도가 틀리죠. 상황이 다르겠네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보통 어린이 교통사고는 통행량과 비례합니다. 그래서 통행량이 얼마나 되는지 실제 또 조사위원이 스피드건 가지고 조사도 다 합니다. 그러면서 이 환경적 측면이 몇 점이고 또 시설적인 측면이 몇 점이고 네. 운영관리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점수를 매겨서 발표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그 10개 도시에서 50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 어린이재단하고 같이 조사해서 네. 발표를 했습니다. 결국은 이런 식의 하하. 점수를 내면서 어디가 약한지 순위도 매기고 네. 내 점수를 높이도록 유도하자는 그러면서 뭔가 우리 통학로의 네. 안전을 위해서 다 함께 노력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통학로 안전 지수를 개발한 허 겁니다. 교수님 전수조사를 하시지는 않았지만 대략적으로라도 예. 6천 개 초등학교 중에서 좀 적어도 평균적으로 안전 기준을 통과할 수 있는 학교는 몇 개라고 보세요? 우선요. 저희가 작년에 처음으로 한번 네. 이런 꼼꼼한 지수를 가지고서 실제 조사위원이 스피드건 가지고 함께 다 같이 조사를 했는데 네. 이 50개 학교 평균을 냈는데 점수가 54.7점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뭐 학점으로 치면은 F입니다. 네, 낙제네요. 그렇죠. 최하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이 등하교하기 위해서는 이 통학로의 안전 점수는 네. 최하 80점 이상은 저는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자, 지금 통학로 안전지수의 중요성을 강조해 주셨는데 예.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통학로 안전지수에서. 우선은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거는요. 네. 이제 시설적인 측면에서 안전한 인도를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저희가 쭉 조사를 해보니까 보통 학교 가는 통학로가 7, 8m밖에 안 됩니다. 네. 그런 도로는 일방 통행으로 해야지만 안전한 인도가 확보가 되는데 이런 도로를 양방 통행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아이가 차 사이에서 고개 보행할 수밖에 없죠. 그런 거는 일방 통행으로 하고 보차도 경계턱을 설치해서 차의 동선과 어린이의 동선을 근본적으로 분리시켜줘야죠. 네. 그다음에 사실 속도를 잡아야죠. 또 불법 주정차 못하게 하고 특히 또 저는 중요한 거는 교육적인 측면이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어린이가 안전하게 보행하는 방법을 충분히 교육을 받아가지고서 도로상에서 익혀준다면은 사실 사고 위험은 줄어들고요. 그러기 네. 위해서는 우리 부모님, 선생님이 상당히 중요하고 또 운전자도 또 이런 아이들을 보호해주는 거를 해주는 게 중요하죠. 네. 이런 게 다 평가 항목으로 다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서 이 점수를 가지고 선정한 겁니다. 네. 찾아보면 진짜 어린이 통학로에 위험하지 않은 게 없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교수님 무엇보다도 이 불법 주정차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우선 예. 여쭤보고 싶은 것은 예. 얼마나 이 심각한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얼마나 심각합니까? 이 불법 주정차가 야기할 수 있는 문제의 심각성이 어느 정도인가요? 자, 우선은요. 네.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관리에 관한 규칙에 보면은 불법 주정차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하. 또 그 스쿨존에 있는 노상 주차장도 네. 밖으로 이전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 근데 우리는 지금
법만 잘 돼 있지 현실적으로 전혀 안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운전자들이 이건 우리는 그러면 학교 주변에 불법 주정차 못하면은 네. 우리는 그러면 어디로 가란 말이냐라는 아하. 그런 항변도 합니다. 네. 아니 그러면 스쿨존 하지 말아야죠. 특히 스쿨존이라는 거는 아이들이 등하교 시간대 많이 다니기 때문에 어린이가 많이 모여 있는 곳은 사고 다발 지점이거든요. 그렇군요. 스쿨존이 아까 위험한 이유가 이 어린이 교통사고 사례 분석을 해보면은 네. 천천히 걷는 경우보다 뛰는 게 사고음이 7배가 높고요. 뛰면은 그만큼 운전자가 대처할 여유가 없거든요. 네네. 이 주정차된 차량 사이에서 뛰어 횡단할 경우는 사고음이 18배가 높습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 그 차에 가려서 안 보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냥 괜찮겠지 생각하고 또 네. 아이들을 내려주러 또 다 태우러 이렇게 오시는 학부모님들 차량, 물론 학부모님 차량만 있는 건 아닐 겁니다. 예. 그런데 아까 한 학부모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즉각 사진을 찍어서 단속이 안 되고 1분을 기다리고 예. 이런 것 자체가 오히려 불법 주정차 단속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사실 이 스쿨존에서 불법 주정차하면은 반드시 적발된다. 네. 라는 거를 운전자들이 바로 인식한다면 못하는 거죠. 그래서 현행 시스템에 그런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스쿨존만이라도 카파라치. 네, 전에 우리가 카파라치에서 사실 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를 했죠. 그러니까 잘못하는 것을 그렇죠. 불법을 본 경우 사진을 찍어서 고발할 수 있는. 우리가 또 지역에 녹색 어머니라든가 네. 이런 쪽에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스쿨존에서 이런 불법 주정차 할 경우에 바로 사진 찍어서 올리면은 단속하고 연결될 수 있도록 이런 제도까지 실시하면 저는 얼마든지 이런 거는 근절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법적으로 우리가 또 단속하는 방법도 있을 테고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총체적으로 우리가 불법 주정차 문제 어떻게 좀 종합적으로 해결할 수가 있을까요? 우선 먼저 운전자 의식이 중요하죠. 네. 그래서 이런 내가 불법 주정차 했을 때 한순간에 우리 아이들이 사고를 부추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서 스스로 안 하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하고요. 네, 두 번째는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드시 적발된다. 네. 네, 경찰이 단속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우리 교통봉사요원들하고 연계하면은 네. 심지어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스코럴 패트롤이라고 해가지고 고학년생들에게 그런 단속 권한까지 주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만큼 그 목적은 우리 주변의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연계를 시키고 또 인근에 좀 주차장 시설이 참 쉽진 않겠습니다만 좀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해놓고서 스쿨존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래서 교육과 홍보와 단속이 좀 체계적으로 병행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아이들의 안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불법 주정차 아예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지금 시급한 또 문제고 우리가 해결해야 될 부분입니다.